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2년 뒤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지역 선거의 또 다른 쟁점, 또 다른 이슈거리가 됐다, 이런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대구에 힘을 쓰려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정도의 그런 주자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 야당 가릴 게 뭐 있습니까?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진보에도 하나, 보수에도 하나, 최소한 둘 정도는 그런 준비된 일꾼을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구 경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부겸 후보가 대선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더 많이 알려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당인 민주당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과감하게 선거를 3번 치러서 2번은 떨어졌지만 1번은 당선돼서 인지도를 크게 올린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오늘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른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낙연, 황교안 두 주자를 필두로 한 대선 후보들의 레이스,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구 지역 상황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민주당이. 네네. 예.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과는 많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굉장히 큰 인물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지역 선거의 상황을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대구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령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 또 대구 지역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비판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은 또 민주당, 몸담고 있는 민주당의 그 당원들이 또 좋아하지 않고, 그런 김부겸 후보가 오늘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성영 의원 말처럼 지금 현재 판세가 지난번 선거 때는 해볼만 했는데 이번엔 조금 심상치 않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네, 뭐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참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승부수를 던졌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 얼마 전까지도 김부겸 후보가 좀 뭐랄까 대권 레이스의 의사를 갖다가 밝힐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관측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장관 그만둘 때도 그랬고, 아니 이건 사실은 대구 내려갈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는데 그 타이밍이 지역적으로도 조금 힘든데 이걸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고, 또 하나는 모두가 다 지금 황교안, 이낙연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선을 갖다가 단숨에 대구로 끌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에서 만약에 이번에 방어에 성공한다 이랬다면 이제까지 지금 수많은 주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잠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지금 허물어져 갔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쏠쏠하게 이 승리를 챙기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승부수를 제대로 던졌다, 타이밍도 좋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 김부겸 후보가 대선에 도전하겠다, 2년 뒤에 당당하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러면 상대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대구 성갑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나섰지요. 지역구를 옮겨서 이 김부겸 후보와 맞붙는데 당연히 주호영 후보에게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주호영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김부겸 후보께서 조금 전에 대권 도전 선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축하하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권은 TK를 얼마나 홀대하고 또 인사에서 박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가 되려면 친문의 낙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바위 등에 올라탄다면 김부겸 후보의 미래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바로부터 선택을 받든 선택을 받지 않든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예,
당장 뭐 주호영 후보는 견제할 수밖에 없겠지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지층으로부터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호영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나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나도 대권 후보감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택도 없는 소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창원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타이밍이 적절한 승부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타이밍은 맞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은 맞을 것 같은데 저것이 승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종로 선거하고 그대로 대자보입니다. 지금 그 이낙연 후보라든가 또 아니면 황교안 후보라든가 이 사람들은 어느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의미 있는 패배가 돼야 되거든요. 의미 있는 패배라는 것은 원사이드하게 게임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의 생리상 다음 스텝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김부겸 후보라든가 주호영 후보, 지금 뒤쫓아가는 형국이 지금 김부겸 후보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꼭 이기겠다고 표현하겠느냐, 그걸 노리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큰 인물론에서 최소한의 근접하는 의미 있는 패배가 또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에서 뭐 대구 지역의 특수적인 정치적 상황이야 누구나 다 아는 상황입니다만 여기에서 주호영 후보를 따라잡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따라잡아야만이 소위 말해서 향후의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어떤 그 승부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이 뭐 절대적으로 판을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또 다른 대통령 후보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 주호영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를 견제한 건데 이 두 후보의 여론조사 상당히 많은 언론사에서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을 텐데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에이스 리서치와 입소스 두 군데 조사 기관께 나오는데요. 저게 다 이제 지난주부터 뭐 이번 주 초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차 한계를 벗어난 리드를 주호영 후보가 하고 있다. 오차 한계를 벗어나서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주호영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고 입소스 같은 경우는 표본 오차가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4.4%인가요? 예, 그 정도 포인트면은 아마 오차범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 이쪽과 저쪽이군요.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을 보시면 예. 둘 다 오차 범위는 벗어난 상황입니다. 예. 이 추세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발언 이후에 또 뭐 두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특별한 인연도 있고 예전에 김부겸 후보가 서점 복사 가게를 할 때 주호영 후보 부인의 석사 논문을 그 가게에서 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형님 동생은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이런 개인적 스토리까지 합쳐져서 박빙의 선거전이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가 뭐 잠못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대구 수성과 후보 지지도 에이스 리서치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에이스 리서치에서는 확실하게 주호영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 오차범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이가 2.6이면은 7.4%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호영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도 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밑에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고 뭐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 신뢰도는 어떻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 기관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 수성과 국회의원 선거의 또 다른 쟁점, 대선 도전이 됐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다른 정당들,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일성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시작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당이 이곳 가락시장에서 1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여러분, 우리 경제를 살립시다.
무엇보다도 좀 IMF보다 더한 해고 위협, 코로나19 노동 위기를 막는 최전선에 서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토를 종주하면서 만나 뵙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다른 정당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 다른 정당들의 오늘 저 모습에도 각각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생당의 경우에는 오직 민생 이게 슬로건입니다. 당 이름 그대로. 네, 당 이름 그대로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일하는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국민의당 주장이고요.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 신상정 대표가 지금 손학규 선대위원장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기는 시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신상정 정의당 대표가 방문한 곳은 고향 지축에 있는 차량 기지입니다. 저희 가서 이제 철도 노동자들과 만나서 바로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이 메시지에는 거대 정당 양당을 견제하겠다. 이게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은 아마 선거 때마다 저 차량 기지에 가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에 또 대량 해고가 올 수도 있는데 정의당이 앞장서서 그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 1인 정당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외로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혼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가 선거판을 좌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군소정당들이 생존에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요. 특히나 이제 민생당이나 정의당은 그나마 이렇게 좀 단체로 다니시는데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번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의료 봉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토 종주 달리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말 그대로 1인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생존의 그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좀 얼마나 전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다른 정당들도 상당히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라든가 이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희 교수님은? 일단 경험상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첫 행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거 실무진들이 몇 달 며칠 고민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민생당 같은 경우에 시장을 방문한다. 물론 민생에 대한 일치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주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통적인 지지,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 계층에 대한 지지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이걸 확실하게 이제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행보 자체는 정말 마라톤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독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42.19km 3시간에 이제 완주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도 3시간대겠죠. 네, 3시간대죠. 대. 네. 네. 그런 측면인데 들어와서 1승을 할 때도 한마디 첫마디도 사실은 마라톤에 대한 얘기했어요. 길게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통해서 차라리 우리가 국민을 향하는 마음은 진정성이 있다. 이걸 이제 소구하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된다. 그럼 셋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래도 고민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이 좀 고민한 흔적이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정당들의 모습도 매일매일 여러분께 꼭 빠뜨리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에서는 한석이 아쉽습니다. 한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는데 여당에서는 말이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지원 유세에 가담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많은 선거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선거운동 한다는 일이 조심스럽고 또 송구하기까지 한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는 동안 저희가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저희는 시기가 오면 선거를 합니다. 항상 어렵죠, 그 선택은. 마치도
짜장 짬뽕 선택하기가 참 힘들고 그 선택에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한 것 같은 게 어쩌면 선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고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가, 사회가 어떤 분위기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짐작하는 바입니다.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랜만에 선거 현장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원 유세를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지역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소위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계에 아주 극단에까지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무능한지 돈을 줘도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의 아주 능력 없는 경제 정책이 오늘날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사태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정부의 무능한 실태를 국민,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박창원 교수님,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원 유세 나온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계 은퇴 안 한 겁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 연설을 TV로 했었죠. 예. 그런 점에서 일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그 역할, 그 돼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한 발 더 나가서는 다음 총선에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총선이 예. 뭐 지방선거가 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저렇게 나와서 지원 유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다음 정치적 행보도 분명히 저 안에 암시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바람이 와서 나뭇가지를 흔든 게 아니고 나뭇가지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흔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뭐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판을 떠나서 사실상 산다는 게 좀 힘들거든요. 저런 것은 일종의 자신이 정치인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완전하게 강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향후의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